명품 매장으로 가는 사장. 우리가 많이 사 있는데? 가자. 네, 그니까요. 생각 오픈이 아직 안 한 거 아닌가? 밥 먹으러 갑시다. 네. 햄버거가 고급지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햄버기. 코로나 견뎌냈던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죠? 2019년 11월 5일에 오픈했지. 오픈하고 석 달 반은 정신없이 다녔지. 진짜 힘들었어. 내가 식당을 경험하고 오픈한 사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다 오픈해서, 그러니까 마음이나 정성 있는데 경험이 부족하니까 되게 고생을 했지.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게 고생하는 게 잡히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려고 그럴 때 이제 1월 말부터 그때 코로나 관련된 소식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만 해도 이 코로나는 그냥 약간 사스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2월부터 이게 심각해지더니 3월 초에 네덜란드에 첫 감염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3월 둘째 주에 락다운이 이제 명령이 되고 3월 16일 날 문을 닫았지. 강제로 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완전 벙쳤지. 뭐 이게 가게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이걸 그만둬야 되는지. 그때 돈도 다 좀 모아놓은 거, 납품 업체들 어느 정도 돈은 지불해야 되니까 지불하고, 직원 월급 먼저 줘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이것저것 그렇게 주고 나니까 800유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가게 문을 닫아도 그 배달이나 이런 건 가능하게 했으니까, 배달을 하더라도 문제가 가게 오픈한 지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돼.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네. 그래서 하루 매출이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나왔어.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진짜 계속 해야 되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가게 망하면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야, 지금 갖고 있는 치킨 레시피나 이런 걸 가지고 재추발해가지고 더 크게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자.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때 내가 배달도 하고 배달 업체도 쓰고 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진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 음식 개발한 게 몇 개가 됐는데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음식들이. 그 시기 때를 좀 제품 개발에 좀 신경을 썼네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네. 맨날 네.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 제일 지금 잘 나가는 게 할라페뇨 스프림이 그때 만들었어. 최고죠. 그래서 나는 시간과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 내가 볼 때는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 그럼 사람 마음 얻으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같은 거를 해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음식에 미쳐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 그냥 돈 벌 목적으로 하면 그만큼 힘든 게 음식이. 그때 음식 개발하시면서 좀 더 폼이 점점 올라왔다 이거 아닙니까? 3년을 가까이 버티신 거잖아요. 2년을 버텼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는 아니구나. 사람은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배울 거는 나이를 막론하고 남한테 배울 거는 되게 많답니다. 다 사람마다 경험한 게 다르고 서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는 건 있는 거고. 지금은 뭐 만남이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네.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직접 관리를 하고, 한국 분들이 제일 크게 실수하는 거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 네. 유럽에 있는 식당들을 보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입소문도 입소문이지만 소셜미디어 통해서 약간 정보를 얻는 게 기본이에요. 음식의 기본 베이스가 되지만, 내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아무리 그 집 짜장면이 맛있더라도 이게 널리 안 알려지면 그 동네에서만 알려져 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장사를 계속하고 지속적인 매출을 올리려면 그만큼 방문객 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유지를 하려면 홍보가 돼야 돼요. 홍보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홍보를 하려면 자기 하는 거에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약간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게 보면 불고기 전골이 지금 대박 치고 있잖아.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 높지. 고기 들어간 게 400g. 3인분 되죠. 등심 400g이니까. 그리고 야채나 들어가는 게 가격에 대비해서는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잖아. 그 놀래임을 잘 이용해서 홍보가 계속,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주니까. 당연히 맛있기는 뭐 당연히 맛도 있고. 고기 전골도 저기 락다운 때 내가 개발했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갈비하고 삼겹살만 그릴에서 구웠는데, 그것만 하게 되니까 불고기나 이런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부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조리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미리 준비해서 그냥 올려놓고 밖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생각한 게 불고기 전골이 그때 나와. 제가 이제 일한 지 이제 7주 됐죠. 한 달 반이 넘었는데 느낀 게, 일이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직원들이나 이제 사장님께서 대해주시는 거나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게 일의 지루함이나 힘듦을 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된 건지. 의도
뭐 된 것도 있겠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거든. 인성이 나쁜 사람도 만나고 성격이 더러운 사람도 만나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물갈이를 좀 하는데 이거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지금 넬란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식당 쪽은 이동 인구가 너무 많아. 일을 하고 빠지고 하고 빠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갈이. 본인도 느꼈죠. 한 사람이 물 흘려놓으면 너무 오래 두면 이게 주변 있는 사람과 영향이 끼친다. 그래서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 처리해야 돼. 그게 첫째. 둘째,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 가지고를 어떤 표현인 거지. 내가 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화낸다고 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뭐 엎질러지는 거지. 그렇지? 그런 실수하는 부분을 스스로 배워가지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막 좀 화내고 그런 건 없잖아. 네. 그렇지? 조심해라.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주는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사람들이 약간 분위기가 억압적인 분위기가 없는 거지. 대신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더 네. 베푸지. 왜냐면 믿음을 더 빨리 주니까. 약간 그런 식이지.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람이 먼저지 일이 먼저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일이 먼저였으면 엄청 다 부려먹었고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진심으로 대하려고 그래. 왜냐면 나도 올해 지금 40 넘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문제다. 일보다는 사람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럼 물갈이. 그러니까 물갈이고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 조금만 그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놈은 바로 쳐내고 또 새로운 사람 뽑고. 옛날에 초반에는 그렇게 잘 못했어. 왜냐면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몇 주 전에 사람 너무 많았잖아. 그렇게 어느 정도 사람 수를 올려놓고 물갈이를 해야지 사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물갈이 해버리면 있는 사람 더 힘들어지니까. 그거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안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좀 힘들었지 그러면. 아 진짜 사람 좀 뽑아주지 이러면서 제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쟤 하나 나가도 되겠네 하고 생각하니까 이제 일을 또 하게 돼요. 본인 생각에 우리 가게 분위기가 좋아? 좋죠. 아, 정말? 제가 일했던 그동안 알바했던 것 중에서도 최고로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냥 다 좋아. 일이 많으니까. 일이 조금 이런 분위기에서 일이 좀 덜하면 진짜 좋지. 아니요. 일 조금 덜하면 지루하죠. 시간은 빨리 가죠. 좋습니다. 시간은 빨리. 500명 정도 있었거든. 사실 500명이면 많지는 않아. 근데 매번 이거 지속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내용 정리해서 올리고 뭔가 꿈을 파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니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팔로워가 점점 늘어가지고 지금 거의 7,000 됐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마케팅 관련된 업체를 쓰고 지는 잘 않아. 순수 그 팔로워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올 때리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왜 내용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올라오냐. 그거 맞는 말이야. 왜냐면 내가 개인 계정 운영하듯이 하니까 내 얼굴만 안 나오듯이 개인 계정이잖아.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내 걸 좋아해서 오는 사람을 원하지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팔로우를 심지어는 안 하면서도 스토리는 다 봐. 그게 더 웃긴 거야. 그럼 왜 봐?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관심이 제일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관심은 관심이라 좋은 거니까 그걸 계속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되는 거죠. 꼭 팔로우가 아니더라고. 한 7,000명 정도 되면 신규 메뉴 올리잖아. 금방 퍼져. 그게 진짜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이 뭐 뉴갈릭이 나온다. 사람들이 물어 언제 나오냐고. 프링클 치킨 언제 들어오냐. 나한테 문의가 와. 손님들은 그걸 보고 또 한 번 또 오는 거죠. 또 오고 또 오고. 뭐 별로라는 그게 한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진짜 가슴이 아팠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연연하면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식당은 한국 사람 상대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외국 사람 상대로 해야 돼. 그 대신 맛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추구를 해야 돼.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식당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벌이가 한국 식당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신 맛은 완전 개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게 외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도 맛은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줘도 그냥 알아서 먹는다 이런 식이야. 인식을 좀 더럽히고 있다. 이 맛을 더럽히고 있다. 내가 중국 사람 친구도 많지만 이거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들 비즈니스 마인드야. 치고 빼고. 지금 근데, 트렌드가 한식, 한국 문화 이런 그치. 거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래서 캄보디아 한 번도 안 갔는데 캄보디아 음식이 봄된다고 해서 갑자기 캄보디아 음식 식당 하는 거 똑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거기 문화도 모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 음식 못 만드는 건 알겠지. 일단 진짜 한국 음식 좋아하고 김치기나 이런 것도 진짜 한국 사람이 했다고 생각할 정도 만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질이 없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레시피를 보고 똑같이 만들 수는 있어도 전통적인 맛이고 이게 보통 이렇게 먹는 맛인지는 직접 살아보면서 거기서 먹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없으니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결국에 그 사람들은 만들고 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이게 맛있구나 아니구나를 알지.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레시피가 사람을 몇 번 통해서 거쳐가면 음식 맛이 완전 바뀌어버릴 거야. 왜냐?
나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찌개 우리는 그 맛을 기억하고 비싸게 만들려고 노력하자. 그러면 내가 심지어 파는 음식이라도 자기가 맛있다 생각되면 그쪽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추억이란 게 전혀 없잖아. 음식이란 거는 진짜 우리의 감정 표출의 하나의 도구거든. 감정이란 거는 내가 먹어본 음식 어머님이 해주신 아니면 할머니가 해준 된장찌개 너무 감명 받고 그걸 똑같이 해서 먹고 싶고 맛있다고 만들면 이걸 또 자식들한테 전수를 해주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쭉쭉 퍼져나와서 식당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 그렇잖아. 그런 사례들도 있죠. 중요한 거는 음식이 맛있으면 진짜 그거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맛은 많이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 불고기 전골이 사람이 먹고 맛있다고 하는 게 맛이 충실하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음식에 치정한 데만 내가 포인트 주고 맛이 더럽게 없었다고 쳐봐. 뭐 예쁘단 말만 나오지 맛있단 말은 안 하거든. 그리고 그게 또 온전히 레시피를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이게 혼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혼도 들어가 있고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주방장에 혼도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나는 음식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음식이 얼마나 많이 남아요. 사람들이 남기는가? 근데 불고기 전골은 어떻게 보면 남길 만한 음식이거든. 안 남아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고 사실 야채는 버려야 되는 게 네. 맛이 없으면 그래야 되잖아. 고기만 쏙 빼먹고. 근데 심지어 버섯까지 다 해가지고 싹 다 먹고 약간 파만 좀 남지 나머지 남는 거. 그렇죠. 그 말은 맛있다는 거. 지금 만남 너무 잘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나의 꿈은 한국 음식을 일란드 식탁에 올리는 거.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목요일은 한국 만남에 불고기를 먹는 아니면 뭐 한국 음식 뭐가 됐든 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수준을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문화는 지금 BTS나 뭐 K-pop 이런 거기서 전문 사람 중에서 하지만 사실은 음식만큼 문화를 홍보하는 건 없거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해야 돼. 근데 상상을 해봐. 재료를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목요일날 불고기를 먹는다 생각해. 근데 그게 쌀밥이 됐든 뭐 감자가 됐든 불고기는 레시피는 내가 만든 레시피로 해가지고 그걸 매주 목요일 아니면 매주 금요일 이런 한국 음식 먹는 날이라고 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감명이 있겠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불고기를 먹고 자란 애들이 와 맛있다 그럼 관심을 더 가질까지 그럼 한국 음식을 찾다 보면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돼. 대한민국에 먹지는 하고 싶지는 않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맛있는 음식을 팔아야겠지. 그러니까 다 연결고리라고 어떻게 보면. 맞죠. 내가 지금 만남하는 거는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이제 시작이신 거잖아요. 그치, 시작하면서 큰 고생 계획이- 엄청 많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누가 식당 시작하고 3개월 안에 코로나를 경험할 수 있겠어. 결국에는 꿈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힘드신 분들은 날 욕할 거야. 근데 결국에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또 더 뭐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인 거예요. 가게는 몇 개 더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보다 더 준비가 잘 돼. 만남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가게를 오픈했기 때문에 시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이런 공사 이런데 잘못 헛돈 나간 경우도 많고 전기 공사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경험이지. 그때 고생했던 게 없었으면 아마 지금 나의 모습이 없지 않나. 지금 이런 경험을 못하지 않았으나 지금의 약간 여유는 없지 않나. 만약에 내가 가게가 또 코로나 같은 게 와가지고 중단하더라도 이제는 음식 관련된 사업은 어떤 걸 해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별로 걱정되지 않아. 오히려 만남이 없어지면 난 편해질 거야. 몸고생을 덜 하고. 오늘 봤잖아. 네. 장을 이렇게 봐야 되고 맨날 서가지고 같이 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노가다를 하는데 사실은 음식 관련된 사업은 방안은 엄청 많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일단 만남을 한번 시작했으니까 언제 끝은 봐야 돼. 하여튼 그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또 화요일날 출근해야죠. 또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끝내는 멘트 작가는 거야? 그렇죠. 화요일날 갑자기 화요일로 당연한 말씀을 화요일 출근해야지 국민이 구독자분들이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식당을 관심 있으면 하세요. 하시되 한번 실패가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준비를 할 때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진짜 꽃이 있으면 바로 그게 진리일 수도 있어요. 누가 이거 하면 좋겠다 권유해서 하면 이게 지식도 그렇게 깊지가 않고 거기에 미치지가 않으면 이게 약간 휘청하면 그때 자제로 근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게 되면 자제로울 건 없죠. 왜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니까. 그리고 외국 사시는 분들 있으면 식당은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인생에서 한번 이렇게 생고생을 해보셔야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생고생이에요. 절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후회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나 혼자 이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고생을 다 같이 한번 나누고 싶고 나눔이잖아요. 감사합니다.